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지프 신형 랭글러 출시회 겸 시승회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를 되게 잘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이쁜데요. 보시는 것처럼 1세대 윌리스라고 불리는 지프 1세대 모델이 있죠. 옆에 보시면은 지프가 원래 이렇게 전쟁에 군용차로 만들어진 모델인데 군용차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일상에 이런 일반 차로도 충분히 좋겠구나 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산이 되면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하면서 이제 저기 있는 신형 모델이 나온 겁니다. 제가 촬영팀 없이 혼자 와서 지금 껄렁껄렁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뭐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촬영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차인지 한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좀 바뀐 게 보면은 그 휠하우스 라인이 원래 요것만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라인에서 LED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지 시등이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냥 주간주행등 역할을 하면서 그 밑에는 방향지 시등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안개등도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모양이 많이 좋고요. 헤드램프도 이렇게 완전 동그랗게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라인을 잘 줬습니다. 7개의 슬롯으로 이루어진 그릴이 이렇게 있는데 그릴이 좀 더 이 안쪽 라인이 커지면서 이 라인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 그 옆에 헤드램프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커진 느낌이고, 그리고 이 라인에 맞춰서 끝쪽에 있는 그릴은 이렇게 같이 헤드램프처럼 원형으로 이렇게 깎아냈죠. 원래는 이게 지프가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랭글러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4번 차량입니다. 4번 차량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바뀌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랭글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뭔가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래는 3.6L급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있었죠. 최고 출력은 284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3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랭글러에는 2.0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최고 출력은 272마력, 최대 토크는 40kg/m가 됩니다. 사실 배기량이 1.5L 정도 줄었죠. 줄고 이렇게 실린더 수도 6개에서 4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성능적으로는 뭐 출력은 10마력 밖에 차이가 안 나고 토크는 5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엔진의 그런 능력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량을 통해서 차체 무게를 줄이다 보니까 엔진은 분명 작아졌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주행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륜 하이, 4륜 하이, 오토, 4륜 하이, 파트타임, 그리고 4륜 로우까지 되게 다양한 그 구동력 배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온로드 뿐만이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주행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쇠꼬챙이 이런 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쇠꼬챙이로 가스리프트로 차의 그레이드를 판단하지 말자. 모터그래프 캠페인. 그리고 엔진룸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트레드가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막 바위 같은 것도 그냥 돌 같은 거 아무 상관없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타이어가 들어갔고, 이제 뒷부분은 이렇게 램프 디자인, 테일 램프 디자인이 약간 네모에서 안쪽에 이렇게 들어간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LED 이렇게 면발광 스타일이 들어갔다는 거 있고요. 견인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한 2.5톤까지 견인이 가능한 그런 엄청난 견인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뒷모습은 사실 바뀌어봤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 아시죠? 열면은
밑에 하단 열리고 위에 유리창은 또 위로 열릴 수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오른쪽은 루비콘이고요, 왼쪽은 사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루비콘하고 사하라 차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스포츠에는 이 천으로 된 호로가 있고요, 그리고 랭글러 루비콘에는 까만색 지붕이 있고요, 그리고 랭글러 사하라에는 이렇게 차체 색과 같은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사하라에는 이 사이드 스텝이 있고요, 그리고 랭글러에는 락 레일이 있어 갖고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굉장히 단단한 소재예요. 철이죠. 차체에 손상이 안 되게 했고, 얘는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차를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가 얘는 오프로드용 머드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4짝 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된대요. 근데 얘는 트레드가 굉장히 거칠거칠하게 돼 있지만 얘도 사계절용, 딱 보면은 오프로드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안 썼느냐, 안 쓴 이유는 그런 차체 소음이, 주행 소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이런 마모가 되게 잘 되다 보니까 타이어 수명이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용 타이어를 주로 장착했는데, 요번에는 랭글러 그 루비콘에는 이런 오프로드용 머드 타이어를, 그리고 사하라에는 사계절용 이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랭글러에 대한 그 포지셔닝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둘 다 랭글러지만 얘는 오프로드, 얘는 온로드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거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도 많이 바뀌었죠. 8인치는 더 넘어 보이는 그런 커다란 주행 정보창은 아니지만 이 차의 그런 상태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라디오, 미디어, 뭐 온도 조절, 앱, 컨트롤, 내비게이션, 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트레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액세서리 게이지에서 뭐 냉각수 온도, 배터리 전압, 오일 온도, 변속기 온도, 오일 압력 이런 거, 피칭과 롤링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4도 기울어져 있고, 가로로 4도 기울어져 있고, 뒤에 롤링은 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락이 걸려 있는 거죠. 사륜 락이 걸려 있어 갖고 지금 그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딱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스티어링 각도는 지금 39도, 지금 제가 이렇게 스타이링 휠을 돌리니까 이게 지금 스티어링 각도가 같이 돌아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륜 로우가 돼 있다는 건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EH, 4H, 4H, 파트타임, N, 4L, 그러니까 4로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4로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이걸 바꾸면은 그거에 따라서 요 화면도 바뀐다는 거죠. 왼쪽에 회전계, RPM 게이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그 속도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각종 약간 뭐 ESC 오프나 이런 램프 불들이 들어와 있고요. 가운데는 굉장히 주행 정보 창이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라이트가 켜진 상태여 갖고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라이트를 오프하면은, 라이트를 이렇게 오프하면은 이런 식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라이트 켜짐 표돼 있고 PRND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프가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계기판에 표현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굉장히 이건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실내도 이렇게 공조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한 라인으로 묶었죠. 묶고 나서 밑에는 윈도우 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C가잭 꽂을 수 있는 슬롯과 미디어에서 여기는 뭐 USB와 이런 C타입 케이블까지 낄 수 있고, 옥스 단자가 있네요. 그리고 야 너 좀 열려 이렇게 하면은 C가잭 단자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하라에 맞게 이런 다양한 편의 사양도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조들은 지금 차를 타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랭글러네요. 랭글러. 참고로 이따가는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촬영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동승석에 앉아서 쫑알쫑알 대고 있는데,
좀 달려보셨는데 어떠세요? 사실 전 옛날 루비콘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 지금 관계자분들 두 분이나 타고 계신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예전 루비콘이 더 좋다라고 말한 이 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평소에 차 되게 좋아하시죠? 저는 오프로드에 관심이 있어서 네. 코란도랑 갤로퍼를 잠깐 끌었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자동차, 그러니까 완전히 마니아 분들은 차가 더 너무 부드러워진다, 너무 도시명으로 바뀐다, 랭글러 너마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대중화를 채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온로드 성향을 더 넣는 게 맞고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요거를 진짜 많이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8인치에서 9인치 사이 정도의 크기인 것 같은데, 보면은 그런 열선 버튼도 다 이렇게 터치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앱 매니저, 막 백업 캠, 뭐 이런 식으로, 와, 열선 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와,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화질 굉장히 좋네요. 자, 화질 좋은데 사실 이 차에는 후방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고급 사양이라면 오라운드 카메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360도 정도는 없는 것 같은데, 스웨이바라고 버튼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스웨이바가 뭐냐면은 이게 좌우 흔들림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서스펜션을 연결하는 하나의 바예요, 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프로드, 험난한 오프로드를 갈 때는 차체가 좌우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데, 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방지하는 이 바를 연결을 해지시켜서 좀 차체가 뒤뚱거리더라도 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프로드 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스웨이바가 딱 그 양쪽 바퀴를 꽉 잡아줬다가 이거를 오프로드, 험난한 오프로드에서는 이거를 살짝 풀어줘서 좌우로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유도리 있게 달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루비콘이. 자, 방금까지 이전 모델이 더 좋았다는 기자가 지금 방금 어필 구간을 올라오면서 역시 루비콘은 루비콘이라고 하면서 뭔가 뭐 회개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의 담력이 굉장히 가볍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조금 차체 움직임이 조금 더 경쾌하다 느껴질 수 있는데 가볍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차의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브레이크 담력은 여전히 단단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로 이렇게 초반에 조금 더 잘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속 페달도 가볍긴 한데 그 가벼움이 그냥 어느 정도 밟았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차가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의 손도 많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차체 흔들린 것과 별개로 차의 좌우 움직임은 거의 없죠. 그게 제가 손을 지금 45도까지 움직였는데도 차는 거의 직진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차보다 그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려도 차는 요만큼밖에 바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휠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때 손이 같이 움직일 때 차체 거동이 손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아야 이게 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의 그 자연흡기 엔진, 고배기량 엔진의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6기통은 사실상 자동차에서 거의 진리 같은 진리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 배기량의 한계가 있지만 뭐 V8까지는 점점 걔네로 가려면 확실히 가격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나마 6기통이 굉장히 좀 누릴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2.0으로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이런 반응, 그리고 약간 그 오프로드의 그런 험난한 불편한 감성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재밌으면서도 쉽게 갈 수 있는 느낌을 좀 더 선호하는 입장이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존에 있던 3.6 장흡기 엔진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것도 있고, 변속기도 8단이다 보니까 사실 4기통의 8단은 조금 오버스펙이긴 한데 출력을 270마력 이상으로까지 올렸기 때문에 8단도 충분히 좀 이 조합이 매칭이 좀 잘 맞는 그런 궁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친절해졌다. 그리고 좀 이 그 타겟팅을 좀 더 넓혔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도 조금 더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간략하게 찍었으니까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은 시승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충 찍었네, 별로네, 일 안 했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